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이번 주 베이지역에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다소 약화된 호우전선 대기의 강으로 베이지역의 비 소식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오늘 밤에는 비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도 가벼운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비는 8일 금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베이지역의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53도에서 56도로 나타나겠으며 내륙 지역에서는 53도에서 60도, 사우스 베이 지역에서는 55도에서 6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 44도에서 54도, 내륙 지역에서는 38도에서 54도, 그리고 사우스 베이 지역에서는 41도에서 5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낙태의 합당성을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월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틀 X 정책 가운데 낙태 시술에 관련한 사항을 폐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타이틀 X는 지난 1970년 처음 도입한 정책으로 낙태를 포함해 성병 등 생식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비에르 베사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타이틀 X 정책 폐지로 인해 성폭력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전국에서 혜택을 누리는 400만 명은 물론 저소득층 여성들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전국 최대 타이틀 X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타이틀 X를 통해 82만 2천 건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타이틀 X 중 낙태 시술을 폐지해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350여 개의 진료소가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잇따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립하는 가운데 낙태법 준속 여부를 두고 주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워싱턴주 검찰도 타이틀 X 정책 폐지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샌프란시스코 협의회가 주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통일예술제가 지난 1일 저녁 산호제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오디토리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한나리씨의 사회로 진행된 예술제는 최충자씨가 3.1운동은 실제적인 항일운동의 시작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3.1운동의 의의를 낭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김일현 무용단의 박력 있는 한국의 북소리 공연, 김명선, 이수연, 이다현의 가야금 연주, 소프라노 백효정 씨의 신아리랑 독창, 한국문화원 우리사회 대표 고미숙 씨의 태평무 공연, 우리의 귀에 익은 소프라노 이경민 씨의 그리운 금강산과 희망의 나라로 독창, 그리고 소넷 앙상블의 실내악 연주, 바리톤 백석종 씨의 독창, 김은경 씨의 바이올린 독주, 테너 장시용 씨의 독창, 사물놀이패 권칠성 씨의 소고놀이와 설장구 공연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중들은 김은경 씨가 연주한 영웅 손기전의 전설을 들으면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씨를 떠올리며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술제는 메스터 코랄 합창단의 신고산 타령, 뱃노래, 배틀 힘 오브 더 리퍼블릭 합창에 이어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 일어서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를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오디토리움을 꽉 메운 청중들은 노래와 공연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기는 동시에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정승덕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 협의회 회장, 릭성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부국장, 로사킴 프리몬트 통합교육구 교육위원, 삼성 반도체 관계자들 그리고 북가주 지역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릭성 셰리프 부국장은 로리 스미스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국장을 대신해서 정승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클랜드 교사 파업이 파업 7일째 만에 종료됐습니다. 지난 3일 심야 협상을 통해 오클랜드 통합교육부와
교사연합이 타결점을 찾으면서 4일부터 오클랜드 통합교육부 86개교 소속 교사들이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오클랜드 교육연합 회원 70%가 이날 오후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열린 찬반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64%는 소급 보너스 3%를, 58%는 2018, 2019, 그리고 2020, 2021년 총 11%의 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 예정 학교들을 5개월간 유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카운슬러 1명당 관할 학생 수를 600명에서 500명으로 줄이고 최대 1350명 학생을 돌보는 양호 교사는 연간 보너스로 $10,000와 2021년에는 9%의 임금이 인상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 임금 인상으로 2019-2020년 예산에서 $2,175만 달러를 삭감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오클랜드 교사 파업은 지난달 21일 임금 인상과 수업 규모 축소를 요구하며 시작돼 7일간 계속됐습니다. 조윤재 주미 한국 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는 20일 UC 버클리에서 대담을 나눕니다. 지난달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폭풍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고위 외교관들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의식한 듯 이번 대담 성격을 노변 정담, 즉 화로가에 둘러앉아서 서로 한가롭게 주고받는 이야기 형식으로 발표하고 정치적 무게감을 덜어내는 분위기입니다. 대담 주제도 추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북관계의 속도를 둘러싸고 같은 날 해리스 대사는 서울에서 한미 목소리 일치를 주장한 반면 조윤재 대사는 워싱턴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공개적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수일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러시안 리버가 범람해 소노마 카운티 피해액이 1억 5,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소노마 카운티 관계자는 2일 가옥 1,900채와 비즈니스 건물 578채가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5지구의 린다 홉킨스 슈퍼바이저는 정말 가슴 아픈 재난이지만 예전에도 이와 같은 재난에서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침수됐던 곳에 물이 빠지자 카운티 복구팀은 피해 건물이 2,600여 채 이르는 곳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은 1억 5,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긴급 사태를 선포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28일 주 긴급 사태를 선포해 주정부가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검찰은 작년 10월 3일 산마테오에서 발생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용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출동한 5명의 경관들이 정당 대응을 했으며 공무 수행 중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웨스스테프 검사는 이날 당시 용의자인 치누두 발렌타인 오코비가 산마테오 길에서 인도와 차도를 오고 가며 위험한 행동을 보여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비무장 상태였던 오코비는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낮은 실업률에 따른 구직자 감소 등으로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커스토어, 마켓, 세탁소, 커피숍 등 소위 맘앤팝 스토어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도 최근 알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저가 노동력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중장기적 알바 구인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구인 인구가 감소하고 아마존,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패스트푸드점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길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제시한 고용수치 또한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시애틀 북쪽인 스케짓 카운티의 마운트 버논 일대 시금치밭에서 시금치를 따다가 $1,50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인 B씨가 지난주 5번 하이웨이 230번 출구 인근에 있는 시금치밭에서 시금치를 따다가 밭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이 같은 거액의 벌금을 받게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시금치를 따다 적발될 경우 다른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것에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중국계 미국인 가족이 사망한 아들의 정자를 채취하게 해달라고 뉴욕 대법원에 간청했다고 지난 1일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생도 피터 주는 지난 23일 스킬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을 위해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뉴욕 웨스트체스터 메디컬 센터에 머물고 있던 상황입니다. 피터의 부모는 문화를 이유로 아들의 정자를 채취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주 법원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터의 부모는 우리 가족은 중국 출신이고 중국 문화의 매우 중요한 부분은 가족의 계보를 이어가는 전통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는 독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의 가족은 아들의 몸에서 정자를 얻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대를 잇는 게 불가능해질 것이고 우리의 가문은 사라질 것이라고 청원했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이 오는 8일 예정된 가운데 그 전에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피터의 정자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애완용으로 기르던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이의 손을 물어뜯어 삼켜버리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유타주 경찰은 3일 레이턴에 사는 4살 아동이 이웃집 울타리 사이로 발견한 개와 놀려고 정원 너머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손에 양말을 끼운 채 울타리 아래로 손을 내밀었고 울타리 탓에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허스키는 손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공격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아이의 손 전체를 끊어냈고 팔에 5에서 8cm 정도 살점도 물어뜯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911에 신고한 뒤 보급대원이 올 때까지 아이를 안심시키며 지혈했습니다. 응급 헬기는 아이를 솔트레이크 병원으로 옮겨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아동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물어뜯긴 아동의 손은 찾을 수 없었으며 개가 삼킨 게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구급 요원과 동물 관리 직원은 개의 위장에서 손을 꺼내 부착 수술을 하는 방안도 고민해봤지만 외과 의사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1년) 농장 인부 25명을 살해 암매장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 미국 전역을 경악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후안 바에호 코로나가 어제 8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코코란 주립교도소에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코로나는 한 병원으로 옮겨져 세상을 떠났다고 법무부 교정당국의 말을 인용해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1950년대 10대의 나이로 미국으로 건너와 캘리포니아 지역 농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일을 했던 코로나는 자신이 살해한 사람들을 세크라멘토 북부 피더 강변의 농장과 과수원 등에 묻었습니다. 25명 살해는 당시 미국에서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5억 달러 당첨금이 나온 메가밀리언스 잭팟의 당첨자가 한동안 나타나지 않은 뒤 당첨자 사망설 등 소문과 추측이 나돌았지만 결국 당첨자가 등장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복권국은 한 주민이 잭팟 당첨금을 청구했으며 익명으로 남아있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권국은 성명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잭팟 당첨금을 청구한 주민이 일시불로 거의 8억 7,800만 달러를 수령하는 캐시 옵션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당첨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큰 잭팟 지불금이라고 복권국은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와이로 가는 항공편 티켓 가격을 $50 미만에 내놓아 화제가 됐습니다. 대표적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는 17일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를 오가는 취항을 기념해 오클랜드에서 출발해 호놀룰루 노선의 편도 티켓을 단 $49부터 어제 판매했습니다. 파격적인 가격의 이 티켓은 첫날 이미 동이 났습니다. 이날 중 같은 노선의 다른 티켓 가격은 $99인데 이 또한 다른 항공사들이 내놓은 직항 $275 정도에 비하면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와 오클랜드, 산호제, 세크라멘토에서 하와이, 호놀룰루와 마우이,
코나, 카와이로 가는 노선을 운항합니다. 발암물질 발견으로 인해 리콜되고 있는 혈압약 제품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혈압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는 한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많은 한인들은 리콜되는 제품들이 많아 어떤 제약회사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혈압약 리콜 확대 소식이 전해진 어제 많은 한인 약사들과 주치의들에게는 처방받은 혈압약의 안전성을 묻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한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혈압약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FDA는 모든 혈압약에서 발암 성분인 NDMA, NDEA, NMBA 등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은 아니어서 환자들은 약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약회사마다 리콜된 혈압약 제품의 종류가 수십 개 다를 뿐만 아니라 업체명, 제품명이 같은 혈압약이라고 하더라도 란 넘버에 따라 발암물질 검출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FDA는 발사르탄, 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혈압약 전 품목을 대상으로 발암 가능 물질인 NDMA, NDEA, NMBA 검출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약품에서 허용치 이상의 불순물이 검출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팀을 더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윌리엄 메건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은 오늘 칼럼에서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이 더 낫다면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서 합의 없이 걸어 나옴으로써 북한과 더 좋은 합의를 위해 미국 협상팀을 유리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북미 간 어떤 3차 정상회담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내다봤습니다. 메건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실패작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북한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하나의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은 옳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과거 북한의 협상 전력을 감안할 때 협상을 회의론 입장에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메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담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어제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연방상원 의원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뉴욕시 방송국인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얘기하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한 클린턴은 또 한 번의 선거운동 가능성을 공식 배제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와 사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3월 시작부터 초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며 서울은 오늘 역대 최악의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입니다. 공포를 넘어 재난 수준까지 치솟은 초미세먼지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바람이 다소 강해져 모레부터는 미세먼지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습에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기질이 악화되면서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 문제는 환경과 건강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UN 보고서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보이드 UN 인권 환경 특별조사관은 어제 제네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기 오염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 60만 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이 터키와 인도에 대해 부여하던 특혜 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터키와 인도가 일반 특혜 관세 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일반 특혜 관세 제도를 도입한 뒤 129개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작년 4월부터 인도의 특혜 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일반 특별 관세 제도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2017년 미국에 56억 달러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한 일반 특혜 관세 제도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터키는 17억 달러로 5번째입니다. 1,500여 마리가 넘는 거북이가 필리핀의 공항 내 버려진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돼 현지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각 4일 영국 BBC와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은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테이프로 감긴 채 여행 가방 안에 버려진 거북이 1,529마리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거북이는 홍콩발 항공기 수화물에서 발견됐으며 현지 세관 당국은 밀수업자들이 단속에 걸릴 것을 염려해 거북이를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거북이는 아프리카 가시거북, 레드풋 육지거북, 별거북, 붉은귀 거북 등 총 4종류로 이 중 3종류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입니다. 이들이 암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약 87,000달러, 9,7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지 당국은 거북이를 밀수하려던 이들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붙잡힐 경우 징역 2년형에 처하거나 20만 페소, 약 43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거북이들은 현지 야생동물 밀수 감시반으로 넘겨졌습니다.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로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시간 5일 국제적으로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인 디그네타스는 2016년 1명, 2018년에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력 자살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스위스는 2006년 연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되고서 1년 만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6,224명에 달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케냐의 호수 관광지의 한 섬에 헬리콥터가 추락해 미국인 탑승객 4명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데일리 네이션 인터넷판에 따르면 3일 밤 8시 북서부 투르카나 호수에 있는 섬 관광지에 착륙하려던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케냐 경찰은 헬기에 타고 있던 5명 모두 숨졌다며 보안 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돼 4명의 미국인과 케냐인 조종사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알려드립니다.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가 이제 실리콘밸리 주요 뉴스로 방송됩니다. 한 주간 동안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었던 소식들을 모아서 토요일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주말에 편안하게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리콘밸리 토요 뉴스는 실리콘밸리의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미국 소식과 그 외에 필요한 뉴스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발전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토요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여러분이 힘입니다.